확률과 통계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번에 고난이도 문제들도 다 경우의 수에서 합의법칙과 고배법칙 얼마나 분류를 잘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곱셈으로 식을 간단하게 만드느냐 갖고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경우의 수 처음부터 좀 잘 배우자.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옛날에 우리 색칠하기 문제 같은 거 그 다음번에 학생들 안 치는 거 보면 있잖아. 아무 생각 없이 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120이라고 해서 중학교 때 막 그렇게 문제를 풀었었거든. 근데 얘가 왜 곱해야 되는지 왜 더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정말 힘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내용과 문제풀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똑같이 따라하려고 노력을 해봐. 경우의 수는 정말 쉬운 내용이거든. 근데 이제 너희들은 수능 범위가 조금 다르지만은 이제 너희들 지금 수능을 봤던 우리 형 누나들 보게 되면 단원이 확통하고 그다음에 미적분하고 그리고 기하급수하고 이렇게 세 과목을 보는데 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조금 잘해놓은 친구들은 기출문제를 안 풀어도 점수가 다 나와. 그리고 여기에서 한 문제라도 틀리면은 여기에서 틀리는 순간에 이제 괜찮은 대학교를 못 가게 되거든. 그래서 확통은 지금 해놓는 것 자체가 너희들 나중에 우리 2학년 때 확통이라는 과목 따로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의 내용들 경우의 수 구하는 거, 확률 구하는 걸 배우게 되는데 거기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고 가장 어려운 내용은 여기에서 모두 다 마스터를 하고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처음부터 조금 확실하게 해봅시다. 아, 난 지옥에도 안 갖고 오고 뭐 했는지 잠깐 그거. 자, 우리 용어들 좀 정리하고 가자. 오늘 떠든 거 저희 카메라에 다 찍혔다. 뭐라고 떠드는지 내가 이따 확인해 볼 거야. 자, 경우의 수 일단은 용어부터 좀 정리하고 가자. 경우의 수. 자, 우리 사건이라는 말하고 처음에 그 다음번에 경우의 수 뭐 이런 말들 나오게 되는데 자, 사건은 뭐 쓰지는 않을게. 사건은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반복적으로 행할 때에 그거를 이제 우리 실험을 할 때 이제 눈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거나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수학적으로 너희들 맨날 했던 거야. 뭐 모르진 않아. 중학교 때 이미 배웠으니까. 내가 주사위를 굴릴 때, 한 번 굴릴 때, 두 번 굴릴 때, 세 번 굴릴 때 주사위를 굴렸어. 그럼 나오는 결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결과들이 있어? 주사위 눈에 수가 나오겠지. 그렇지 않니? 1의 눈이는 2의 눈, 3의 눈, 4의 눈, 5의 눈, 6의 눈 이런 거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미안. 그게 아니라 주사위를 굴리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뭐라 그러면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 경우의 수는 뭐냐면은 그 사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카지노 왜 웃어? 카지노 왜? 선생님 오랜만에 보니까 즐거워? 아니 내가 오래 봤잖아. 자 그래서 거기 적어놨으니까 어떤 실행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그러고 사건이라는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놨어. 주사위를 한 개 굴린다. 좀 실험을 했으니까 이제 관찰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사건은 그 중에서 그 사건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거라고 1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2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짝수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그 사건의 경우를 보게 되면 2, 4, 6 세 가지가 있고 그래서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된다는 거. 솔직히 뭐 자세히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개념 테스트 안 할 거야. 너희들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 아니니까. 그치? 근데 그 밑에 새롭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자, 근원 사건. 표본 공간, 공사건, 이 세 가지. 자, 이 중에서 알 수 있는 거 너희들이 딱 느낌 오는 거 뭐 있니? 공사건 있지. 공사건 우리 집합 배웠잖아. 공집합. 뭐가 없는 집합? 원소가 없는 집합. 선생님이 집합할 때 이런 얘기 했었거든.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집합하고 그 다음번에 명제하고 그 다음번에 경우의 수하고 확률하고 이런 단원들은 다 같은 의미들 같은 내용들을 갖고 있는 단원이라고 해서 용어만 조금 달라지고 의미는 다 똑같은 거야. 공사건은 뭐야 그러면? 없는
무슨 얘기냐면 일어나지 않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표본 공간은 뭘까? 표본 공간. 표본이라는 거 뭔지 알지? 내가 뭔가를 이렇게 표본을 뽑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이 표본 공간은 뭘 뜻하는 걸까? 우리 집합으로 따지면 벤다이어그램? 표본 공간 뭘까? 공간이라는 말이 나왔어. 이거는 뭐랑 같은 말이냐면 전체 집합이랑 같은 말이야. 써놓으면 의미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니? 내가 어떤 주사위를 굴렸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들, 표본을 뽑아서 나와서 그 공간을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런 뜻이야. 근원 사건은 그래서 근원 뭔지 알지?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 주사위를 내가 굴렸어. 그러면은 짝수에는 2, 4, 6 세 가지나 있지만은 주사위를 굴릴 때마다 나올 수 있는 거 생각해 보면은 1, 2, 3, 4, 5, 6 있잖아. 이거 하나하나의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는 뭐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기본적인 하나의 원소들이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그치? 뭐 용어적인 거니까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단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표본 공간 이런 말들 쓰게 되면 너희들이 알아들어야 되니까 어떤 건지는 알고 있어야 돼. 괜찮지? 그치? 자, 보기 문제 너희들이 풀어보면 되고, 즉 경우의 수의 가장 중요한 우리 하배 법칙하고 고배 법칙을 들어갈 거야. 자,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느냐. 우리 이제 경우의 수에서 연산을 몇 가지를 할 거냐면은, 자, 더하고, 그리고 빼고, 그리고 곱하고, 나누고, 이렇게 네 가지 연산을 할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연산이 여기 더하는 연산과 곱하는 연산이거든. 빼고 나누는 연산은 우리 나중에 그냥 조금 문제상에서 좀 익히게 될 거고, 가장 크게 우리 하배 법칙과 고배 법칙 두 가지를 배울 거야.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분류를 해서 기억을 합시다. 하배 법칙 뭐 한다는 얘기야? 그냥 더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고배 법칙 뭐 한다는 얘기야? 뭐 한다는 얘기야? 곱한다라는 이야기잖아. 언제 더해? 중학교 때도 배웠잖아. 어떤 사건? 이 경우의 수. 또는이라는 A 사건과 B 사건이 또는이라는 의미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 더한다라고 배웠어. 굉장히 의미가 문제풀이랑은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이야. 아, 또는이 뭔데? 그치? 또는이 뭔데? 그러면 고배 법칙은 어떤 두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때?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달아 일어날 때, 얘는 그리고의 의미를 갖고 있을 때, 얘는 내가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거나 아니면 하나를 굴리고 바로 이어서 다른 걸 굴려서 연달아서 사건이 이루어질 때. 근데 이렇게 해놓고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전혀 다르거든. 그래서 얘를 조금만 확장시켜서 얘기를 할게요. 자, 또는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두 사건이 얘가 일어나도 되고 얘가 일어나도 된다는 뜻이야. 근데 얘를 문제를 풀 때는 사실은 그렇게 해석을 해봤자 조금 문제풀이가 조금 힘들거든. 그래서 하배 법칙과 고배 법칙을 좀 확장시켜서 얘기를 해볼게. 어떨 때 더하고 어떨 때 곱하게 되냐면, 얘는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고, 얘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해볼게. 내가 이제 우리 처음에 우리 수형도라는 걸 배우잖아. 경우의 수는 수형도가 가장 기본이거든. 어떤 상황들이 나오는지 일일이 그림을 그려봤을 때 이렇게 나온대. 자, 1이라는 놈은 A라는 놈은 1과 2로 가고, B라는 놈도 1과 2로 가는데, C라는 놈은 1, 2, 3 이렇게 세 가지로 가는 경우가 생긴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보니까 있잖아. 이렇게 일일이 나열해서 우리 수형도로 계산을 했던 얘가 몇 가지의 경우가 나면 7가지의 경우가 나와. 그치? 자, 원래 경우의 수 이거 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 이거 안 하려고 경우의 수 단어를 배우는 거거든. 그럼 얘를 하배 법칙과 고배 법칙으로 조금 해석을 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A는 뒤에 1, 2로 가네.
B도 뒤에 1, 2로 가네? 이렇게 되는 상황을 알면 우리 일일이 그림 안 그리고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하니? A와 B 두 가지에 대해서는 둘 다 몇 가지의 경우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 1, 2로 가는 두 가지의 경우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근데 C는 몇 가지로 가? 세 가지로 가잖아. 여기 곱할 수 있어? 없잖아. 그럴 때에는 C는 몇 가지로 가니까 C라는 한 가지에 대해서는 얘가 경우의 수가 세 가지로 가기 때문에 얘 두 개를 더해서 해결을 하게 되거든. 여기 연산기호가 뭐가 나오면 곱하기의 연산이 나오고 더하기의 연산이 하나가 나오게 돼. 근데 이거를 내가 또는이나 그리고 해석을 할 수 있냐고. 해석을 할 수 없잖아. 그치? 얘가 뭐가 또는이고 얘가 뭐가 그리고인데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어떤 것을 내가 갖다 놔둔 똑같은 뒤에 가지수가 나오게 된다는 게 예상되어질 때는 우리 그냥 곱해서 연산을 한다는 뜻이고 미안해 곱해서 연산을 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번에 얘하고 경우의 수가 두 개 다르다는 게 확실할 때에는 그때는 우리 뭘 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를 더하는 연산을 한다는 뜻이야. 얘를 연습시키기 위해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해줄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틀이거든. 좀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게. 우리 길찾기 한번 얘기해볼까? 처음에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을 가르치면 모든 교재에 다 이런 그림이 나와 있어. 자, 우리 누구 할까? 남자가 하나밖에 없어. 성민이 얘기하자. 자, 성민이가 집에서 딱 떠나가지고 여기 학원을 오고 싶은 거야. 선생님이 학원에 2시까지 오라고 그랬어. 근데 집에서 1시 50분에 떠났어. 학원에 막 오다 보니까 시간이 5분이 남았어.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여기 편의점을 들려서 시간도 좀 남았는데 라면을 하나 먹고 가야 되겠다. 라면을 먹다 지각을 했어.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편의점을 들렀다가 오는 길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번에 편의점을 들러서 라면을 먹고 오면 늦을 것 같아. 그러면은 직접 편의점을 어떻게 안 들렀다 그냥 오냐고. 편의점에 있으면 들렀다 오게 되지. 그래서 편의점 없는 길로 이렇게 오는 세 가지 이렇게 길이 있다고 했을 때 얘를 우리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으로 해석을 할 거야. 중학교 때 너희들 아무 의미 없이 이거 어떻게 계산했니? 3 곱하기 2 플러스 3이라고 계산했잖아. 3 곱하기 2 플러스 3이라고 계산을 했잖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숨어있거든. 첫 번째로 뭐냐면은 얘 두 개 왜 곱해지냐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뒤에 가지수가 같을 때 곱한다고 그랬잖아.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1번 길로 가도 두 가지이고 2번 길로 가도 두 가지이고 3번 길로 가도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다 두 가지씩 나온다는 뜻이야. 이해돼?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여기에 한 가지, 여기에 한 가지 이 세 가지는 얘 다음에 얘가 나오면 얘 두 가지씩 안 붙어 있잖아. 경우의 수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다르게 연산을 해서 더해준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첫 번째 내용이야. 그 다음번에 뒤에 가지수가 다를 때와 같을 때라는 것을 조금만 더 확장시켜서 얘기를 하면 자, 요거는 예제는 조금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해줄 거고 자, 이거는 자, 조건이 다를 때 요거는 조건이 같을 때라고 선생님 나중에 이제 완전순열이라는 거 할 때 그때 조건을 줄 거야. 요거는 우리 조건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 무슨 조건이냐면 얘는 성민이가 편의점을 들렀다가 학원을 가는 경우랑 편의점 안 들렀다 가는 경우랑 같아 달라? 그 조건들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노란색 길과 파란색 길은 두 가지를 분류를 해서 더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번에 같이 편의점을 들렀다 가는 경우는 편의점을 들러서 가는 길이 똑같이 두 가지씩 있기 때문에 즉 조건이 같기 때문에 얘를 곱해서 계산하겠다는 뜻이야. 선생님이 이거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는 거거든. 물론 여러 가지 예제를 들어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일단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지. 이 항목적 거지. 그리고 이제 키워드를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때는 합의법칙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우리 그냥 분류한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해서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주겠다라고 여기까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문제들을 조금 풀어나갈 거니까 보면 알겠지만은 개념 이거 한 장이야. 경우의 수는 뒤에 개념이 없어. 뒤에 적어놓은 건 뭐냐면은 개념을 적어놓은 게 아니고 문제 유형들 적어놓은 거. 문제 유형들 적어놓은 거니까 개념은 이걸로 끝입니다. 그럼 문제 유형들 좀 보자. 너희들 문제 바로 풀면 문제가 안 풀릴 거기 때문에 문제 유형들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 첫 번째
6건부터 정리를 할게. 6건. 중학교 때 엄청 중요하게 얘기를 했었지. 6건은 뭐 하면 6건이 떠올라야 돼? 전체에서 빼는 거야. 근데 어떤 경우에 6건을? 어떤 경우에 우리 6건을 사용해? 중학교 때 열심히 외웠잖아. 문제 속에 어떤 말이 주어질 때? 적어도 어떻게 되는 말이 주어질 때 라고 중학교 때 배웠어? 적어도 하나의 홀수가 나오는, 그러면 전체에서 모두 짝수가 나오는 6건을 빼주면 되는 거라고. 그 다음번에 무엇이 아닌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뭐뭐인 게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전체에서 그걸 빼주면 되는 거였었다. 이거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그럼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문제 나오겠어? 나오지. 쉬운 문제는. 근데 문제가 조금만 어려지면 이렇게 안 나오겠지. 안 나올 거 아니야. 언제 또 6건을 사용을 할까? 언제 사용을 하냐면 이렇게 사용을 해. 내가 뭔가를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봤더니 이 분류를 해야 돼. 근데 분류를 하려고 딱 봤더니 분류가 조금 복잡해. 분류가 많아. 분류가 많아서 내가 구해야 될 경우 수들이 너무 많아. 이럴 경우도 해석해야 되고 이럴 경우도 해석해야 되고 이럴 경우도 해석해야 되고 그럴 때에는 혹시 6건이 아닌가 의심을 해야 돼. 자, 첫 번째 예제는 그냥 이런 거야. 내가 동전 2개를 던질 때 적어도 하나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뭐 당연히 적어도 하나 앞면이 나오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풀어도 되겠지. 얘가 앞면, 얘가 뒷면 나오는 경우, 얘가 뒷면, 얘가 앞면 나오는 경우, 그리고 둘 다 앞면 나오는 경우. 몇 가지 구한 거야? 3가지로 분류를 해서 구한 거야.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에이 싫어. 적어도 하나 앞면, 적어도 보이니까 나는 전체 경우의 수인 2 곱하기 2 4가지에서 모두 다 무슨 면이 나오는 게 6건이야? 적어도 하나 앞면의 6건은 모두 다 뒷면 나오는 경우지. 뒷면 나오는 건 뒷면인데 한 가지잖아. 그래서 3개의 경우를 구해야 될 걸 나는 하나만 구하겠다라는 의미로 우리 6건을 사용을 했었다. 그지? 그게 바로 적어도라는 표현 나올 때, 무엇이 아닌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6건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고. 근데 이런 거 말고 이런 것도 있어. 주사위를 2개 물릴 때, 적어도 하나, 주사위 2개 물릴 때, 곱이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주사위를 이렇게 2개를 이렇게 굴릴 거 아니야. 이거 괜히 그렸다? 주사위를 2개 굴릴 거 아니야. 그러면은 곱이 짝수가 되려면 얘가 짝수가 나왔을 때 얘가 뭐가 되는 경우? 짝수가 되는 경우. 그리고 얘가 짝수가 나왔을 때 홀수가 되는 것도 곱하면 짝이 되는 거고, 얘가 홀수가 나올 때 얘가 짝수가 나오게 되면 얘도 짝이 되는 경우지. 그리고 얘가 홀수가 되고 홀수가 되면은 얘는 홀이 되는 거지. 봤더니 얘 3가지가 짝이고 이거 1가지 경우가 홀이 나오는 경우야. 원래 어떻게 풀어야 돼? 곱한 게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니까 이거 3가지를 구해서 더하면 되지. 얘랑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 적어놓는 말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없는데 6번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치? 분류를 하려고 봤더니 마지막 아닌 경우가 딱 1가지밖에 없어. 이럴 때는 6번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결과는 당연히 같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전체 주사위를 2개 굴렸으니까 6 곱하기 6에 36가지에서 뭘 빼주면 되냐면 둘 다 홀이 나오는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고, 둘 다 홀이 나오는 경우는 얘 3가지, 얘 3가지. 그래서 3 곱하기 3에 9가지를 빼줘서 27가지를 이렇게 구해내는 게 바로 6건의 풀이가 되겠어. 괜찮지? 이거 좀 기억하자. 우리 이제 적어도라는 말이 안 나와도 6건 의심을 할 필요가 있어. 괜찮지? 두 번째로 이웃이니? 이웃에 대한 얘기를 하자. 자, 중학교 때도 이웃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었지. 자, 우리 이웃하도록 에 대한 내용과 이웃하지 않도록. 자, 이웃하도록 어떻게 풀었었니? 자, 머릿속으로 떠올려봐. 기억 안 나. 어차피 선생님이 다시 정리해줄 건데 이웃하도록 어떻게 풀었었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의미야. 자, 1, 2, 3, 4, 5,
6명의 학생이 있을 때, 자, 첫 번째 1번 학생과 2번 학생과 3번 학생이 이웃하도록. 이웃한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얘기야? 묶인다라는 얘기잖아. 우리 문제 속에서 어떤 조건이 나오면 항상 그렇게 해놓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웃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묶어야 돼. 그냥 묶는 거야. 얘를 묶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1, 2, 3이 이웃한다는 얘기가 묶여 다녀야 된다고. 얘네가 한 세트가 되는 거라고. 그리고 4하고 5하고 6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지. 그치? 묶고 나서. 근데 얘가 이웃한다는 얘기는 1, 2, 3이어도 상관이 없고 2, 1, 3이어도 상관이 없고 3, 1, 2도 상관이 없고 그냥 셋이 뭉쳐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묶고 얘네들끼리 뭐 하냐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까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얘를 묶었으니까 하나, 둘, 셋, 네 명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거기에다가 요 안쪽에 있는 세 명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일렬로 나열돼도 다 묶여 있잖아. 거기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게 바로 이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미리 잠깐 언급하자면 우리 다음 시간에 순열을 배울 건데 순열에서는 요것을 그냥 예쁘게 기호로 4 느낌표라고 쓸 거고 요것을 예쁘게 3 느낌표라고 이렇게 쓰게 될 거야. 우리 이런 걸 순열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치?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로 이웃하지 않도록 볼까? 이렇게 6명이 일렬로 나열하는데 1하고 2가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경우는 이웃하지 않도록 어떻게 세울 거야? 당연히 이웃하는 거에 반대 내용이니까 뭘 사용하겠어? 여사건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겠지. 그치? 그치? 어떻게? 전체에서 뭘 빼주면 되냐면 1과 2가 뭐 하는 경우? 이웃하는 경우를 뭐 해주면 돼? 알려주면 되는 거라고. 그럼 전체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니? 6명이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땡땡땡에서 1까지 곱한 거 전체 경우의 수이고 거기에서 날려주는 거고. 뭘? 1, 2가 이웃하는 경우. 그럼 이웃하는 거 아까 했던 거 다시 복습해야 되겠네. 1, 2 뭐 한다고? 묶는다고? 그럼 몇 명이? 하나, 둘, 셋, 넷, 5명이 일렬로 나열하는 거에다가 그치? 1, 2, 둘이 일렬로 나열하고 자리 바꾸는 경우 있지. 그게 바로 몇 가지? 1 곱하기 1가지. 여기가 바로 이웃하지 않는 거에 대한 여기까지가 중학교 내용이었었어. 여기까지가 중학교 내용이야? 그럼 고등학교 내용이 추가가 될 거 아니야? 뭔 내용이 추가가 되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우리 2명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만 나왔기 때문에 여사건이라고 공부를 했지만은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3명 이상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 그때는 여사건을 쓰면 안 돼. 왜 안 되는지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 얘들아. 이제 세 번째 문제 풀이를 할 거거든. 저쪽에다 해야 되겠다. 이제 세 번째는 1과 2와 3, 3명이 이웃하지 않도록. 자, 얘를 우리 여사건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해줄게. 1과 2와 3이 이웃하도록 한다는 얘기는 얘 3명이 다 묶여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리고 1과 2와 3이 셋 다 이웃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1하고 2하고 3하고 다 이렇게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잖아. 요 사이에 뭔가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지. 근데 얘 말고 다른 상황이 있어. 어떤 상황이 있냐면 1하고 2는 이웃을 하는데 3만 동떨어져 있는 상황은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거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잖아. 1, 2, 3이 다 이웃한 거 아니잖아. 그리고 1, 2, 3이 다 이웃하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 다른 경우가 있으면 두 개 여사건이니? 여사건이 아니라고. 무슨 얘기지? 이해가 가? 둘 사이가 여사건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전체에서 빼주게 된다고 얘가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고. 얘가 남아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여사건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제 그걸 이제 배워야지. 여사건이 아니야. 유정아, 내용 안 적혀있다고 딱 필기하고 얼마나 자, 여사건이 아니야. 여사건이 아닐 때는 어떻게 문제를 풀까? 자, 요거는 밑에 적어놨는데 얘는 우리 칸막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얘네가 1과 2와 3이 이웃하지 않으려면은 얘가 뭔가 다른 게 사이사이에 껴야 되거든? 그 사이사이에 다른 게 껴서 얘 떨어뜨리게 칸막이 효과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칸막이를 어떻게 세울 거냐면 이렇게 세울 거야. 먼저 이웃해도 되는 놈 세우고 이웃해도 되는 놈 먼저 세우고
이웃해도 되는 걸 먼저 세워. 그 다음번에 그 사이사이에 우리 이웃해서 안 되는 놈 있잖아. 이웃하면 안 되는 놈. 이웃하면 안 되는 놈 세운다. 이게 문제 풀이 방법이야.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을 먼저 세워놓고 요 사이사이 자리에 내가 한 놈씩 집어넣게 되면 무조건 떨어지게 되잖아. 이해됩니까? 이해돼? 이렇게 문제를 풀 거야. 얘를 보게 되면 1, 2, 3이 이웃하지 않도록 2라고 나오게 되면 1하고 2하고 3은 얘는 이웃하면 안 되는 놈이야. 근데 이웃해도 상관없는 놈이 있어. 문제 속에 조건이 없는 놈. 4하고 5하고 6은 이웃해도 되는 놈이지. 이해돼? 그래서 얘는 첫 번째로 얘 먼저 세우는 게 아니라 얘를 먼저 세워서 칸막이로 쓰겠다고. 그러면은 내가 4하고 5하고 6이라는 놈을 먼저 칸막이 자리 세우기 위해서 3명을 세워야 되지. 이거 1일로 나누는 경우까지? 이건 우리 아는 거잖아.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우리 6가지라는 상황을 알고 있다고. 자, 그러고 나서 얘네들을 칸막이로 쓴다라는 얘기는 1, 2, 3이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보게 되면 4 앞에 들어가도 되고요.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거든? 그지? 하나, 둘, 셋, 네 자리에 얘네가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지? 근데 같은 자리에 두 놈이 들어가면 안 되지. 서로 다른 세 놈을 서로 다른 네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 라는 것을 우리 수능에서 배울 거고, 너희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으로도 풀 수 있어.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1, 2, 3이 여기 들어가야 되네. 선생님이 약간 상황을 바꿔볼게. 요 자리를 A 자리라 그러고, 요 자리를 B 자리라 그러고, 요 자리를 C 자리라 그러고, 요 자리를 D 자리라 그러고. 그다음 선생님이 요걸 뭘로 바꿀 거냐면, 자, 반장, 부반장, 총무라고 해볼게. 반장, 부반장, 총무 무슨 느낌인지 오지? 이게 뭐냐면은 A, B, C, D라는 4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총무를 선택을 하면 여기 반장이 얘가 되는 거고 얘가 부반장 되는 거고 얘가 총무가 되는 이 상황이랑 정확하게 동일하게 돼. 이해됩니까? 아직 고등학교 걸 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4 곱하기 3 곱하기 2라고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의미로 반장 1번 놈이 4자리 중에 어디를 들어갈 수 있냐 생각하게 되면 4자리, 4가지가 되는 거지. 4자리가 되는데 어디에 들어가든 부반장이라는 놈, 2번이라는 놈은 딴 데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3가지가 될 거고, 또 한 놈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총무는 요 2자리에 못 들어가니까 2가지밖에 안 되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 우리 이런 것들을 나중에 우리 수녀일이라는 단원에서 이렇게 되는 상황은 어떻게 한꺼번에 계산할지를 우리 다음 단원에 배우게 될 거야. 물론 배운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런 내용인데, 지금은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들아 있잖아. 요거 계산하는 거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여사건을 사용을 하거나 언제? 두 개일 때, 3개 이상일 때에는 이웃해도 되는 건 먼저 세우고 그 사이사이에 세운다라는 그 상징적인 것만 기억을 해놓자라는 얘기야. 괜찮지? 이웃에 대한 내용이야. 지우고 다음 거 나갈게. 거기 필기 잘 돼 있고, 요거 하나는 내용을 안 적어놨는데 이게 왜 2개가 여사건이 아닌지에 대해서 너희들 확실하게 인지만 하면 돼. 이웃 다음에 뭐 있니? 색칠하기. 색칠하기. 우리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 얼마 안 됐지? 아직 1시간 안 됐지? 색칠하기 제일 중요한 거. 색칠하기 진짜 중요한 거. 색칠하기 문제는 우리 중학교 때 엄청 많이 풀었던 문제야. 그리고 성민이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아마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다 들었을 거야. 거의 다 들었어. 예제도 똑같이 했을 거고. 근데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색칠하기 우리 기본적인 거부터 보자. 기본이 가장 중요하거든 얘들아. 이거 문제 풀으라 그러면 너희들 다 풀 줄 아는 문제야. 근데 얘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왜 그렇게 풀리는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자, 여기에 A자리, B자리, C자리, D자리에다가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 4번 색깔, 5번 색깔에 5가지 색깔을 칠할 거야. 서로 다른 색. 그리고 경계되는 부분에는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 속의 조건은 색깔 칠한 거 또 칠해도 될 때. 그치? 그럴 때. 너희들 어떻게 문제 풀니? 이렇게 풀어. 여기 5가지.
여기 네 가지. 여기 세 가지. 여기 보니까 여기 하나 더 써서 네 가지. 세 가지. 뭐 이렇게 해놨거든.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두 번째 문제를 주면 못 풀어. 못 풀어? 그래서 얘가 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잘 따라와봐. 이게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은 내가 A 자리가 B랑 C랑 D랑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나는 A 자리부터 먼저 칠할 거야. A 자리부터 먼저 칠할 건데 1을 칠할 수도 있고 2를 칠할 수도 있고 3을 칠할 수도 있고 4를 칠할 수도 있고 5를 칠할 수도 있는데, 내가 얘를 왜 분류를 안 하고 Y 얘를 얘 5 곱하기라고 쓰는지를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다 1번을 칠했어. 그럼 여기는 1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2, 3, 4, 5 네 가지 칠할 수 있지. 여기도 1번 제외하고 여기도 1번 제외하고, 그지? 여기다가 2번을 칠하게 되면 2번 제외하고 1, 3, 4, 5 네 가지를 칠할 수 있지. 여기 내가 1을 칠하든 2를 칠하든 3을 칠하든 4를 칠하든 5를 칠하든 뒤에 가지수가 똑같다. 뒤에 조건이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잖아. 그래서 5 곱하기가 아니고 내가 1, 2, 3, 4, 5 다섯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1번 색깔을 칠해놓고 내가 이거 한 가지만 세겠다라는 뜻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5 곱하기라는 의미가 다른 뜻이 아니라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 4번 색깔, 5번 색깔을 칠할 때 경우의 수가 똑같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세서 곱하기 5를 해주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고배법칙이야. 그래야 뒤에 문제가 풀려. 이해됩니까? 그래서 1번 색깔을 안 칠하면 어려워. 1번 색깔을 여기다 칠해놓고 내가 1번 색깔 칠하는 경우만 경우의 수를 세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칠을 하라는 이야기야. 이해돼? 그러면 A 자리에 칠했으니 그 다음번에 무슨 자리에 칠해? B 자리에 칠해야 되겠지. B 자리에 칠하려고 할 때는 1번 제외하고 나머지 몇 가지? 2, 3, 4, 5가 다 가능한데 1, 2를 칠했을 때는 여기 1, 2 제외하고 나머지 1, 3을 칠했을 때도 1, 3 제외하고 나머지 그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똑같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여기다가 내가 대표적으로 2번 색깔을 칠하는 경우의 수만 생각을 할 건데 칠할 수 있는 게 2, 3, 4, 5 네 가지니까 4 곱하기라고 쓰겠다는 뜻이라고. 이 쉬운 거를 왜 이렇게 어렵게 풀까? 뒤에 문제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봐. 색깔을 무조건 칠하고 간다고. 그러면은 이 자리에는 1, 2가 칠해졌으니까 여기는 1, 2를 제외하고 3, 4, 5 뭘 칠하든 경우의 수가 똑같다는 느낌이 오지. 그러니까 얘를 3 곱하기라고 쓰면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내가 3번 색깔을 칠하는 경우 하나만 따지겠다고.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여기 하나만 더 칠하면 되잖아. 여기는 1, 2, 3 칠해져 있으니까 여기는 1하고 3하고 제외한, 얘하고 얘하고 제외한 몇 가지? 세 가지라는 사실을 하자. 그래서 마지막에 곱하기 3을 붙여주면 되는 거야. 이게 요거 네 개의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 왜 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 예제에서 보여줄게. 너희들 이거 자세하게 공부 안 하고 이런 문제를 풀게 되면은 뭐 할까? 무슨 문제 할까? 이 문제 할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A, B, C, D, E에다가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 4번 색깔, 5번 색깔, 5가지 색깔을 칠할 거야. 그치? 어디부터 칠하겠어? 당연히 1번부터 칠하겠지? 1번 자리에 1번, 1, 2, 3, 4, 5 뭐가 오나 그림이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모두 다 똑같다는 사실 당연히 인지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5 곱하기라고 쓰고 내가 A 자리에다가 여기는 1번 색깔 이미 칠해버리라고. 이렇게 되는 경우 하나만 생각을 하겠다고. 그치? 그 다음번에 B 자리에도 그냥 똑같이 생겼으니까 2, 3, 4, 5 네 가지 색깔 다 가능하니까 4 곱하기라고 쓰면서 여기 2번 색깔을 칠하는 경우 하나만 생각을 할 거고. 근데 여기다가 너희들 여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뭐 3 곱하기 4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답이 절대로 안 나와. 절대로 안 나와 얘들아. 자 여기 C 자리에는 봐봐 2번 색깔 말고 다른 거 칠할 수 있지. 여기 E 자리에도 2번 색깔 말고 다른 거 칠할 수 있지. 네 개씩 다 칠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 D를 보면은 아무거나 다 칠할 수 있네. D를 보면 아무거나 다 칠할 수 있는데 여기에 칠해지는 색깔에 따라서 여기가 달라지잖아. 이해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 경우를 할 때는 여기 D를 보면은 C는 2번만 아니면 되고 E도 2번만 아니면 되거든. 근데 여기 D를 보게 되면 여기에 칠해지는 숫자가 1, 1이면은 여기 1 제외하고 나머지인데 여기가 1, 3이면은 1, 3 두 개 제외하고 나머지 여기가 이상한 놈이야. 여기가 이상한 놈이야. 이게 그냥 곱하기로 해결이 안 되는 놈이라고.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여기 A 자리랑 B 자리는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여기에 D 자리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D 먼저 생각을 하는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D 자리에 숫자를 하나 넣어보는 거야. D는 아무거나 담을 수 있지. 1번 색깔 칠하면 C 자리 1, 2 제외하고 나머지지. 여기에 2번 색깔을 칠하면은 2니까 2번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지. 3번 색깔을 칠하면 2, 3 제외하고 나머지니까 얘를 넣어보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얘가 D 자리에 내가 2번 색깔을 칠하는 경우하고 2번 색깔이 아닌 1번, 3번, 4번, 5번 색깔을 칠하는 경우로 두 가지가 경우의 수가 달라지게 돼. 뒤 경우의 수가 달라질 때 우리 뭐 한다 그랬어? 더한다 그랬지. 뭐 하면서? 이렇게 분류하면서 더한다 그랬잖아. 이게 바로 합용 법칙에 대한 내용이야. 이거는 또는이나 그리고의 의미가 전혀 아니거든.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된다고. 얘랑 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여기를 봤더니 여기 색깔에 따라서 달라져. 그러니까 분류를 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돼? 응. 그래서 여기 2번 색깔 하나 칠하는 그 경우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C하고 E에다가 칠할 거야. 근데 여기 2번 색깔을 칠해놓고 보는 거라고. 2니까 여기 몇 가지? 4가지. 여기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여기가 4 곱하기 4가 되는 거라고. 1, 3, 4, 5는 여기 1을 칠하는 순간에 1, 2 제외하고 나머지 3 칠하는 순간에도 2, 3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수 똑같다는 느낌이 딱 오지. 그러면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내가 1번을 칠해놓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당연히 4 곱하기라고 써야 된다고. 4가지가 똑같을 경우니까. 이해돼? 그리고 나서 여기 1번을 칠했으니까 여기는 1, 2 제외하고 나머지 몇 가지? 3가지 되는 거고 여기도 1, 2 제외하고 나머지 3가지가 되는 이렇게 경우가 돼요. 자, 요거만 확실하게 이해가 되면 뒤에는 조금 빠르게 갈 수 있어. 조금 빠르게 갈 수 있어. 어떻게 할까?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A 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B 칠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 5 곱하기 4 곱하기라고 하면서 여기에 1번 색깔을 칠하고 여기 2번 색깔을 칠해서 색깔을 다 마무리를 지어놓고 마무리 지어놓고 C 봤더니 1, 2 제외하고 나머지고 D 봤더니 2 제외하고 나머지인데 여기 연결된 게 여기 없잖아. 근데 여기 2를 봤더니 여기 색깔이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지. 요거랑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 알겠니? 여기 2가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 색깔 색깔 두 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해석을 해볼 건데 하나하나 넣고 빨리빨리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 1일 때에는 여기는 1, 2 제외하고 나머지 여기도 1, 2 제외하고 나머지지. 그래서 1일 때의 상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 1, 2 제외하고 나머지인데 여기는 2 제외하고 나머지니까 얘랑 경우의 수가 다르지. 2번일 때도 분명히 다를 거라고. 3번일 때 보니까 여기 1, 2, 3 제외하고 나머지 여기 2, 3 제외하고 이것도 다른 경우네. 분류가 되게 많은 것 같으네. 근데 4를 집어넣게 되면 1, 2, 4 제외하고 나머지고 여기는 2, 4 제외하고 나머지니까 얘랑 같은 상황. 그래서 얘는 3번, 4번, 5번이 같은 상황이라고 빨리빨리 캐치를 하고 이렇게 분류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뜻이라고. 이해돼? 요거는 한 가지 더 많지만 똑같은 내용이지. 그래서 여기에 내가 먼저 1번 색깔이 칠해지는 경우에는 그 한 가지에 대해서는 여기 C 자리에는 여기 이제 C하고 D하고 색깔 붙이면 끝이잖아. 1 칠해졌으니까 1, 2 제외하고 몇 가지? 3가지고 여기도 1, 2 제외하고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 됐지? 그 다음번에 여기 1번 말고 2번이 칠해지는 경우는 1, 2 제외하고 나머지니까 여기는 그 한 가지에 대해서는 3가지인데 여기 D 자리에는 2 제외하고 나머지니까 4가지.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하는 거라고. 마지막으로 3, 4, 5 그 3가지에 대해서는 내가 대표적으로 여기 3번 칠한 거 하나만 생각을 하겠다고. 그럼 여기는 1, 2, 3 제외하고 몇 가지? 2가지. 여기 2, 3 제외하고 몇 가지? 3가지. 3가지의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분류를 해줘야 된다. 이해되겠지? 참고로 쌤이 이렇게 강조하는 거 중학교 때 경우의 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 학교 시험 조금 더 어려우면 성민이 나랑 이거 했을 거야. 선생님 여기까지 해줬을 거야. 자, 4번째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 거거든? 쉬는 게 아니라 너희들 필기 잠깐 하고 갈 거거든? 자, 4번째 이제는 자, 요거는 수능 기출이야 얘들아. 선생님 변형 안 한 수능 기출. 수능 시험에 나왔던 시험이야.
자, 이렇게 5칸으로 된 5층짜리 이렇게 탑이 있는데 여기다 이제 색깔을 칠할 거야. 색깔 되게 조금 칠할 거야.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 세 가지를 칠할 거고 그 다음번에 여기가 A층, 여기가 B층, 여기가 C층, 여기가 D층, 여기가 E층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 아까랑 같은 조건인데 유일하게 조건이 뭐냐면 A 자리하고 B 자리에 있는 두 개 다른 색을 칠한다는 조건이 있어. 다른 색을 칠한다는 조건이 달리는 거지. 다 똑같은데 몇 가지가 다를까? 자, 얘도 스타트를 할 거야. 어떻게 스타트를 할 거냐면 당연히 어디부터 칠해야 돼서 A부터 칠해야 되겠지. 그래서 A 자리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가 1, 2, 3 세 가지라고 쓰면서 여기다가 내가 1번 색깔 칠하는 그 한 가지 경우만 생각을 할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 건 어디 칠해야 돼? 애들이 B 자리를 칠하려고 그러지. B 자리 칠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문제에서 뭐라 그랬잖아. A랑 E랑 다른 색을 칠한다 그랬잖아. 그럼 어디부터 칠해야 되겠어? 다른 색을 먼저 칠해야지. 그래 해결이 되지, 그치? 그래서 두 번째는 B가 아니라 이 자리에 여기에 1, 2를 칠하는 경우나 1, 3을 칠하는 경우가 경우의 수가 같을지 다를지를 너희들이 한번 고민을 좀 해봐. 1, 2 칠하고 여기 1, 2, 3을 서로 이웃하지 않게 칠하는 경우랑 여기에 1, 3을 칠하고 1, 2, 3을 이웃하지 않게 칠하는 경우는 경우의 수가 같겠니 다르겠니? 경우의 수가 같을 거라는 거 알아야 돼.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잖아. 1 옆에 2 오면 안 돼. 1 오면 안 되고 2 옆에 2 오면 안 되고 1 옆에 1 오면 안 되고 3 옆에 3 오면 안 되고 그리고 가지수도 똑같고 사이에 있는 칸수도 똑같고 이거 두 개의 경우의 수가 같을 거라는 같은 조건이라는 걸 예상으로 여기 2번 색깔을 칠하면서 여기다가 그 두 가지 중에 내가 하나만 결정을 하겠다고. 이런 게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과 보배 법칙이라고. 그런데 2번 색깔이 칠해지는 경우에 보면은 여기 1번 오면 안 되고 2번 오면 안 되잖아. 그치? 1번 오면 안 되고 2번 오면 안 되는데 우리 아까 전에 요거를 생각을 하게 되면 기준이 뭐가 되냐면 요 C라는 놈은 B, C 칠해지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그치? 그래서 그 다음번에 C를 칠하는 게 제일 간단해. 이게 첫 번째 풀이야. C를 칠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게 돼. C로 분류를 할 거야. 두 번째로 A, B 칠한 다음에 3 곱하기 2라고 했는데 아, C 칠하는 거 내가 발견을 못했어. 그러면은 B를 먼저 칠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 그 두 가지 다 해줄 거고 일단 요거부터 할게. 그래서 첫 번째 칸에 1번이 칠해지고 나서 마지막 칸에 뭐가 칠해졌냐면 여기 이제 2번이 칠해졌거든. 그리고 세 칸이 남았거든. 근데 B 자리에다가 내가 2번 색깔을 칠할 수 있고 3번 색깔을 칠할 수 있는데 이거 두 가지 경우는 같은지 다른지 봐봐. 아까 전에는 여기 1번 칠해져 있고 2, 3 칠해져 있는 경우가 여기 1밖에 없었기 때문에 경우가 완전히 똑같았다는 거 인지를 했잖아. 근데 여기는 밑에 지금 2가 칠해져 있거든? 여기 2하고 2하고 칠해지는 경우랑 3하고 2 칠해지는 경우랑 완전히 조건이 다른 거 보이니? 내가 2를 칠할 때에는 여기 2 제외하고 2 제외하고 나머지가 올 거고 여기는 3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올 거고 2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올 거기 때문에 두 개가 다른 상황이라고 완전히. 여기 2가 칠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상황이거든. 그래서 얘는 B 자리에 칠할 때 여기 2번 색깔 칠할지 3번 색깔 칠할지 분류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색깔이 3개밖에 안 되니까 좀 미안해. 그림을 조금만 크게 그릴게. 그 다음번 여기에 2번 색깔을 칠하는 경우하고 여기에 3번 색깔을 칠하는 경우하고 왜 분류를 해줘야 되는지 너희가 느껴야 된다고. 밑에 2번이 칠해져 있으니까 분명히 경우의 수가 다를 거라는 게 눈에 보인다고. 이해됐지? 경우의 수가 같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두 개 조건이 다르다는 거 느낌 찾으면 가운데를 나눠서 나는 이렇게 칠해지는 경우랑 이렇게 칠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할 거라고. 근데 여기 2번을 칠하면 여기 5밖에 못 와. 1이랑 3밖에 못 오지. 곱하기로 가려고 할 때 곱하기로 갈 수 없어. 이거 칠해져 있으니까 수용 들어갈 거라고. 여기 1 칠해지게 되면 1, 2 제외하고 몇 분밖에 못 와? 3밖에 못 하니까 2, 1, 3 칠해지는 한 가지가 있을 거고 여기 3하고 2니까 여기 몇 분밖에 못 와? 1번밖에 못 오잖아. 이렇게 칠해지는 한 가지고 여기는 그냥 두 가지밖에 안 된다고. 얘는 곱하기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그지? 그 다음번에 여기 3에 칠해지는 경우는 여기가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는데 1이 오는 경우에는 여기 무조건 3이라는 한 가지밖에 못 오고 여기 2가 오면 2 제외하고 여기 나머지 몇 가지? 두 가지가 오잖아. 이렇게 두 가지가 오니까 두 가지가 달라진다는 느낌이지.
숫자가 되게 조금이고 되게 쉬운 문제인데 색칠하기 문제 이런 문제가 앞에 게 잘 돼 있으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번에 이거는 C를 기준으로 무슨 나오자. 아까 색칠하기처럼 여기는 1 제외하고 여기 2 제외하고 오는 건데 둘 사이의 색깔이 같으면 여기에 가지수가 여기 둘 사이의 색깔이 다르면 여기 가지수가 좀 다르잖아. 그래서 C에 올 수 있는 거를 C를 먼저 분류를 하게 되면 C에 뭐가 올 수 있어?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거든. 근데 봐봐 1이하고 2가 오는 경우가 여기 1이 치게 되면 여기가 두 개가 같고 2를 칠하게 되면 여기 두 개가 같잖아. 이게 두 개 같은 건 보이니? 만약에 안 보이면 보려고 연습해봐. 안 보이면 분류해서 하면 돼. 분류해서 하면 돼. 선생님은 1하고 2 칠한 게 두 개가 같은 상황이라는 게 눈에 보여. 그래서 얘를 2 곱하기라고 쓸 거야 나중에는. 근데 너희들 지금 안 보이잖아. 그럼 그냥 해보라고. 여기다 내가 1번 색깔을 칠했어. 그럼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여기 몇 가지? 1, 2, 3, 한 가지잖아. 요거 칠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한 가지 되는 거고 여기에 2번 색깔을 칠하는 경우는 여기 몇 가지? 3이라는 한 가지. 여기 2번 색깔 칠하면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1 곱하기 2하니까 선생님 두 개 같은 경우에서 하는 게 보였다고. 마지막으로 여기 몇 번 칠하면? 3번을 칠하면 여기 몇 가지? 한 가지. 여기 몇 가지? 3이니까 1이라는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도 2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다섯 가지고 여기도 2 더하기 3이니까 다섯 가지고 상황은 똑같이 나와. 그리고 식 생기고 보면 되게 비슷하지. 근데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경우의 수는 너희들 결론적으로 할 때 이 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를 그려놓고 여기다 직접 색칠을 해가면서 이 식을 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해. 하나도 빼먹지 않고. 자, 경우의 수는 선생님이 이제 끊을 건데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문제를 막 풀었어.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4 해가지고 답을 썼어. 그런데 내가 뭔가를 빼먹어서 앞에 2를 곱한 걸 안 했어. 이거 안 써서 틀렸어. 실수야 실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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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의 수는 2를 곱하느냐 안 곱하느냐를 꼼꼼하게 따지는 활용단원이기 때문에 답이 960인데 내가 잘못해 480이라고 적었어. 내가 2를 안 곱했어.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거라고 인지를 해야 돼. 됨? 잠깐 끊었다 갈게. 목이 아프다.